인공지능은 10년 주기로 퀀텀 점프를 하면서 발전합니다. 절대로 연속적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자, 2003년도에 저분은 마이클 아이 조던이라는 버클리 대학교의 AI의 우두머리였죠. 2003년도에 유명한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2012년도에 힌튼 교수님이 딥러닝이라는 걸 이제 다시 부활시킵니다. 그러다가 딱 10년 뒤인 2022년에 샘 알트만이 LLM이라는 걸 두고 나와서 또 다른 이제 퀀텀 점프가 됐고요. 다음 10년 후에 뭐가 나오겠냐, 이걸 또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LLM이 좋은 기술이라고 몰빵 투자하시면 10년 뒤에 나오는 새로운 기술 때문에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한국인공지능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통계과의 김영대입니다. 오늘 저는 주제가 AI 혁명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거창한 주제인데요. 내용은 거창하지 않고 현재 AI 기술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보고요. 가까운 미래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라는 건 제 나름대로 한번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글로벌 비즈니스를 논하는 자리에서 제가 기술 얘기를 하려고 결심한 이유는 이 AI는 비즈니스와 기술이 떨어져 있을 수가 없는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22년도에 챗GPT가 나오기 이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는 AI에서 그렇게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이 챗GPT 이전에 주로 구글과 페이스북이 경쟁을 했었는데 챗GPT라는 게 나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갑자기 1등의 자리에 올라가면서 글로벌 비즈니스 판도를 확 바꿨습니다. 따라서 이 AI 글로벌 비즈니스를 이해하시려면 기술을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제가 생각했고요. 또 저는 또 AI 기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제가 알고 있는 AI 기술의 현재의 상태, 문제점, 그리고 미래의 가능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의 활약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4가지 정도로 정리해봤는데요. 맨 위쪽에 알파고 모두 다 아시겠죠? 이게 구글에서 한 겁니다. 2017년인가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은 그림도 그리고요.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은 이제 이게 챗 GPT-4 옴니, 이거 까시면 핸드폰과도 대화를 나누죠. 그래서 아주 사람처럼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 맨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건 이건 제가 잘 모르시겠지만 재미를 넣어본 건데 이게 관상을 봅니다. 인공지능 관상을 보는데 이게 뭘 맞추냐면 요 얼굴을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게이인지 레즈비언인지를 맞추는 건데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다고 합니다. 이런 관상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막 개발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술들이 지금 산업에 슬슬 쓰이면서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맨 왼쪽 위를 보시면 여기 이제 의료인데요. 요즘은 이제 영상의학 같은 데서는 보조 정보로 인공지능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나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아직 의료에서 인공지능 의사가 독립적으로 역할을 못 하는데 동남아시아 같은 국가들은 지금 의사가 부족합니다. 의사가 부족한 국가에서는 실제로 내과 정도는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이 앞으로는 조만간 실제로 의사 역할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고요. 상단 오른쪽은 이제 AI가 그린 마케팅 광고입니다, 광고. 왼쪽 아래는 제조업에서는 지금 로봇 같은 게 우리나라 로봇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는데 요즘 반복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라요. AI를 심으면 자기가 알아서 자기 할 일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아래는 야구에도 요즘 쓰이고 있죠.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구를 보시면 볼하고 스트라이크도 한국에서는 최초로 인공지능이 판단합니다. 이건 미국은 아직 도입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AI의 핵심 기술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요, 이러한 놀라운 아웃풋을 내고 산업을 혁명시키는 AI 핵심 기술이 의외로 간단합니다. 엄청난 데이터와 저 가운데 있는 게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저게 챗GPT를 만들 때 쓰는 알고리즘입니다. 저거랑 그다음에 엄청난 GPU 3개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몰라서 못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기술은 이미 다 오픈되어 있고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는 하고 어느 나라는 못하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인공지능이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에 문제점도 있습니다. 일단 인공지능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요, 이분이 인공지능 연구자인데요. 이분이 희한한 바둑을 배워서 이분은 인공지능 바둑만 이깁니다. 일반 바둑은 잘 못 두시는데요, 인공지능하고만 하면 이기는 특이한, 그러니까 그렇게 인공지능 이길 수 있는 바둑만 배운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아주 완벽하지 않다는 걸 보여준 거고요. 저 오른쪽 위를 보시면 저기는 어드버서리 어택이라는 건데요. 요 왼쪽에 보시면은 스탑 사인이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스탑 사인이 우리가 자율주행차 같은 거 보면 스탑 사인을 인식해야 되는데 가운데 있는 노이즈 같은 걸 저하면 맨 오른쪽에 있는 저 스탑 사인이 나오는데 거의 비슷하잖아요. 거의 비슷한데 저거를 인공지능 일드 사인으로 인식을 합니다. 인간은 똑같은 스탑이죠.
근데 인공지능은 다르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실제로 자율주행차를 저기 사막에다가 주행시킨 다음에요, 저 공격을 해갖고 차가 이렇게 뒤집어지게 만드는 실현도 보여주고 했습니다. 해킹이 들어오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자율주행이 뭐 곧 나올 것처럼 얘기했는데 굉장히 딜레이가 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몇 년 전에 생각했던 완전한 자율주행, 그러니까 여기 호텔 앞에서 야, 자동차 와라 그러면 쭉 오는 그러한 자율주행은 힘들지 않느냐라는 회의론까지도 번지고 있고요. 몇몇 그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들이 파산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포드가 투자했던 자율주행 회사가 파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또 사이드 이펙트를 줍니다. 공정하지 못하게 의사결정을 하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저건 뭐냐면 미국에서 재소자들을 가석방을 결정할 때 인공지능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게 한 30개 주 이상에서 지금 진짜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인데요. 이 보시면 왼편에 있는 무섭게 생긴 백인 남자분은 리스크가 낮아서 가석방을 시켜주고요. 오른쪽에 있는 뭐 제가 보기엔 선하게 생기신 흑인 여성분은 리스크가 높아서 가석방 안 시켜줍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바이어스가 생긴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장 이 공정하지 못한 인공지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마 인사, 채용 관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뭐 가운데 있는 거는 딥페이크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건 잘 아시겠지만 에너지 전기를 너무 많이 쓰죠. 그래가지고 현재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트러스트월스 AI도 하고, 가운데 보시면 이제 저전력 반도체도 만들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각 나라별로 경쟁적으로 법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인공지능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자, 요까지가 이제 커런트 스테이트 오브 아트입니다. 그러니까 자, 근데 뭐 어떤 이슈가 있냐? 제가 이슈를 한 2개만 뽑아봤는데요. 글로벌이냐 로컬이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인공지능 개발하는데.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개발해야 되느냐? 그래서 왼쪽은 이제 빅테크가 만든 AI 알고리즘이고, 오른쪽은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AI 알고리즘인데 이 중에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든 AI 알고리즘들이 빅테크에 만든 AI 알고리즘의 성능이 뛰어나지 못합니다. 성능 좋지 않은데요. 그럼 과연 오른쪽에 있는 우리나라 국내 AI를 포기해야 되느냐, 이런 이슈들이 있겠죠. 서브린 AI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각국에서도 굉장히 서브린 AI에 대해서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른쪽 저 신문 기사가 저게 뭐냐면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저는 서브린 AI를 약간 서포트하는 입장인데요. 왜 그러냐면 기술적으로 종속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보여주는 예인데요. 저게 오른쪽이 뭐냐면 저건 인공지능 얘기는 아니고요. 구글에서 개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개인화 마케팅에서 개인화 광고를 하는데요. 구글이 몇 년 전에 저걸 막겠다고 선언을 했었어요. 더 이상 이제 애드 아이디라는 아이디를 제공하지 않겠다 해서 온라인 마케팅 시장이 굉장히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올해 다시 제공한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또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의 글로벌 마켓이 구글이라는 하나의 회사의 결정에 의해서 막 우왕좌왕하는 지금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기술적으로 구글에 종속되어 있자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의 마지막 이슈인데요.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LLM이 나오니까 전부 LLM이 다인 것처럼 해서 거기다 엄청 투자를 하고 이제 이걸 갖고 뭐 할까 하는데, LLM도 한계가 있습니다. 뭐가 한계 있냐면 일단 데이터가 너무 많이 필요하고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요시아 벤조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인간은 운전을 배우기 위해서 사고를 내지 않는다. 근데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사고 난 데이터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배우는 방법과 지금 인공지능이 배우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계속 지속 가능하냐, 이런 퀘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넥스트에는 지금 아주 어드밴스드하게 연구하시는 분들은 작은 데이터로 연구하는 거 관심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상상력, 인공지능이 어떻게 하면 상상력일까, 이런 거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빨리 변합니다. 인공지능은 10년 주기로 퀀텀 점프를 하면서 발전합니다. 절대로 천천히 이렇게 연속적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이걸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2003년도에 저분은 마이클 아이 조던이라는 버클리 대학교의 AI의 우두머리였죠. 근데 이분이 2003년도에 유명한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굉장히 스타가 되는데, 2012년도에 힌튼 교수님이 딥러닝이라는 걸 이제 다시 부활시킵니다. 그러다가 딱 10년 뒤인 2022년에 샘 알트만이 LLM이라는 걸 두고 나와서 또 다른 이제 퀀텀 점프가 됐고요. 다음 10년 후에 뭐가 나오겠냐, 이걸 또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LLM이 좋은 기술이라고 몰빵 투자하시면 10년 뒤에 나오는 새로운 기술 때문에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이해하실 때는 기술의 진보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